5개는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6번째는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이 대책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 대책이 왜 나왔는가, 이 대책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그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 황태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 완화의 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제가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전략은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완화 속에서도 또 강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지만 그런 것들이 또 본인에게 피해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어려우시거나 그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 세미나 진행하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정말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세미나에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이 됩니다. 자, 기존에는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기 6년 임대사업자까지도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평생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횟수가 없어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변환 시 양도세에 대한 차액 세금 완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1년 연장을 시행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파트에 대한 청약시 무주택자의 기준이 완화됐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1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인데 어떻게 완화됐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여드린 5개는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6번째는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고가 주택이라고 하면 비싼 집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비싼 집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2개 이상이 어느 정도의 구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요, 2025년 6월 4일부터 등록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자,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 이게 6년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혜택은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 종부세에 대한 부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모두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라는 게 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처음 취득을 했을 때 85% 감면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기존의 그 기축주택이죠. 어떤 명의가 한번 넘어갔다가 나한테 다시 넘어오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되지 않고 이 종부세 부분과 양도세 부분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10년 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했다. 근데 여기서 4년을 단축했죠. 단축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에서도
개발이 좀 속도를 내는 곳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철거가 되면 자동으로 그 사업자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 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기간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장기 임대 사업자든 단기 임대 사업자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무제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던 집을 갖다가 다시 앞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만기가 되고 나서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봐보세요. 기존의 현행은 생애 1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은 평생에 한 번밖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대로 있어요. A라는 거주주택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임대집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매도했고요. 다시 취득을 했고 다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계속해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2025년 2월 말 이후부터 매도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 임대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외가 됐지만 어떻게 단기 임대주택이 부활했죠. 앞에서 부활했는데 단기 임대주택을 해도 그 부분도 적용이 된다. 뭐가? 양도세가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로 된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여기서 빼놓지 말아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또 다세대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때도 똑같죠. 횟수 제한 없이 2년 동안 거주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기존에는 1주택자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 외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 과세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는데 내가 임대로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들어가서 살면서부터 이익이 발생한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구간이 이게 앞에서 내가 거주를 했으니까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을 유지한 기간 동안에 올랐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뒤에서 그 오버된 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냥 만기가 돼서 여기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나 이건 전부 다 비과세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의 골자고 이 내용이 좀 헷갈리거나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참석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번 세미나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2025년 2월 말부터 시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4년도에도 완화를 했고요. 2023년도에도 배제를 했습니다. 이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2025년까지였는데 2026년 5월 9일까지 이 기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과세는 집이 하나만 있습니다. A라는 집만 있을 때는 중과세가 없죠. B라는 집이 2개로 늘어나면
20%의 중과세를 하고요. 자, C라는 집까지 3주택이 되면 30%의 중과세를 납니다. 여기는 A는 일반과세죠. 자, 일반과세인데 뭐 5억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구간이 40%를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에다가 더하기 20%면 60%. 근데 40%에다가 또 집이 3개였습니다. 더하기 30%. 자, 그럼 70%니까 만약에 세 번째에 있는 집을 매도한다? 10억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7억의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은 동등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점.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추가라고 했는데 이 추가가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걸 아예 이걸 폐지를 한 게 아니고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간 연장을. 근데 이 단기 임대주택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을 하면 6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중과 배제를 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책을 유지해서 간다고 하면 6년 뒤까지도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따라올 걸로 판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대책이나 정책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1년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확실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일반과세냐 중과세냐가 바뀌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또한 헷갈리신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단기 임대 주택을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자, 맨 밑에 봐보세요. 소재지에 있는데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다. 이건 뭐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해주지 않겠다. 근데 앞에서 우리 봤죠? 어떻게? 단기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줄게지만 중과를 배제해줄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25년 6월부터 시행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임대사업을 6년간 유지해야 하며 수도권 기준에서는 4억 원 초과가 됐을 때는 배제를 안 해주고 4억 원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민간 임대 사업자를 부활시킨 것은 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어떤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 임대 사업을 촉진시키고 주택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조금 완화시키고 그거를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한다기보다는,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득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곳을 취득하는데 저가에 진입을 하고 좋은 자리를 진입해서 그걸 여러 개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잘못 바라본 시각이 지난 정부에서는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투기로 바라본 시각이 있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양도세 막 그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를 막 시켰다가 다시 없애버린 이제 상황이 생겼고,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임대차 3번까지 만들어냈는데, 자, 이렇게 정책을 피면 안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거고, 단기 임대 사업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자, 내가 살 때 저가에 사고 팔 때 이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중과세를 받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피는데 사용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내가 소득을 발생시키면 여기서 주택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 세금을 많이 낼 거야, 이런 방향으로 잡는 거는 옳지 않다. 왜? 임대 소득을 받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고가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임대 사업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봐보세요. 혜택을 주더라도 6억 원 이하에서 혜택을 주고요. 수도권은 또 양도세에서는 4억 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로 규격을 면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더라도 고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략적으로 단기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적세적소의 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개발 예정지들을 포커스로 잡아서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단기 임대 사업자를 하는 분들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에요. 자, 신규 주택하고 충돌되시면 안 되는 게, 신규 주택은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나 중과 배제가 신축 주택 2027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24년 110 대책과 88 대책에 의해서 취득세도 주택수 제외가 되어 있고요. 종부세도 배제가 되어 있고요. 합산 배제가 되어 있죠. 양도세도 중과 배제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임대사업자를 기축주택, 기존주택이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단기 임대사업자나 장기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6억의 미약이라고 하죠. 주택 임대사업자도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또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완화 정책도 6억 원 이하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예정지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부동산 경제학 구독하시는 분들은 6억 이상은 넘어가면 나한테 혜택이 많이 없구나. 그게 임대사업자를 하든 안 하든 6억 원 이하가 가장 혜택이 많구나.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는데요. 88 대책 후속 방안으로 청약시 무주택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확대가 됐죠. 자, 근데 그게 기존에는요. 자, 공시 가격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하일 때 무주택자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5억이면은 B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한 시가로, 한 매매가죠. 시가로 한 8억에서 한 9억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 1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재개발 뉴타운이나 모아타운 신속동화 같은 데다가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1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청약을 어디다 신청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모님들께서 한 씁쓸한 이야기인데 20년, 30년, 40년을 그 청약을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청약 통장으로 어떻게든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기 위해서 갖고 계셨다면,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예비 자금이 있다면 개발 예정지에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러면 입주권을 조합원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 갖고 청약통장은 청약대로 쓸 수 있는 투트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고, 증여와 차용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분들 앞으로 많이 취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5년 전,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 올라왔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의 다양한 어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집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 2030 세대, 그리고 정말 힘내서 뛰고 있는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집장만 하나 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끊임없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정보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면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드려 보고 또 가이드를 해드려 보면 그런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분들 세대를 위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이 청약통장의 공시가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확대해준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개발 예정지에 좀 저가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일반 분양가 12억짜리 13억짜리 가는 거를 청약통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5억대 6억대에서 조합원 분양가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5억 6억을 더 주고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된다면 나는 5년 전 10년 전에 5억 6억을 아낀 효과가 발생되고요. 그건 이미 살 때 취득할 때부터 5억 6억을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청약통장만 갖고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 이건 절대 아니다. 이
대책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 대책이 왜 나왔는가, 이 대책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그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정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약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를 그냥 생돈을 주고 다 살려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 피시는데, 이 부분은 비아파트의 공시가 5억 원 이하 1주택만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꼭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다 완화 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자, 마지막으로는 스푼 이야기. 이게 스푼 이야기일까요?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2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자, 주택이 3개가 있습니다. 주택이 3개가 있는데 임대를 3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으면 3억 원 이상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2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간이 하나 생겼다. 뭐가 생겼냐면, 고가주택을 2개를 갖고 계신 분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예금 이자율 3.5%. 내용이 어려우시죠? 이건 뭐냐면, 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을 2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2개를. 자, 천천히. 자, 봐보세요.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12억이고 기준시가가, 하나는 10억이라면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준시가가 12억 초과되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시가가 12억이 초과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11억, 뭐 12억까지는 초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고가주택을 2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합이 어떻게 되냐? 집 2개 다 12억 원이 초과돼야 되는 거고, 고가주택을.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시가도 12억 초과. 자, 합계액도 12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6억까지는 괜찮죠? 6억에 6억 100이면 초과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 보증금이 20억입니다. 두 집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12억 원에 대한 초과분이니까 12억까지는 과세가 아니고 8억에 대해서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3%니까 여기서 빼면 68, 48 부과해서 한 1년에 1,4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안 내던 걸 내야 하시니까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고가 임대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정말 부자 분들이실 거예요. 엄청 큰 집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언제 시행되냐면 2026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완화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정책이 나올 때가 있고 완화 정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규제 정책에서는 뭐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당신에게 과한 세금을 매길 거야 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정책이 많이 변할 때 완화 정책을 줄 때는요, 그 완화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준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이제 와서 받고 있는 건데, 봐보세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들이 올랐습니까? 그 안에는 탄핵 정국도 있었고 팬데믹 정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거 지금 해도 되겠어? 좀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전 2011년도, 1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이거 부동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완화 정책을 폈었거든요. 완화 정책을 줘도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의 장을 보고 진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활용하시고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우리 앞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노후
노후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혜택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 혜택이 있고 어떤 전략을 쓰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경제학 TV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02-569-0881로 전화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